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최근 이 3만원대, 3만900원대 신고가 부근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 중요한 쌍봉 구간을 만들어오게 되었죠. 네, 사실상 2021년도 있었던 고점 부근을 이번 시점에 거의 한 3, 4년 만이죠. 네, 거의 4년 만쯤에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번 찍으면서 현재는 약간의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긴 기간 동안을 걸려서 왔던 이 신고가 흐름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현재 시점이죠. 영상 찍고 있는 현 기준인 25,000원대 구간, 요 가격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횡보 구간을 거칠지, 여러 관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 더불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이슈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내용 정리해 둔 부분들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원래는 두산 중공업이었다가 이름을 비교적 최근 내에 사명 변경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두산그룹 쪽의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두산 지주사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현재 신고가 영역 흐름으로 거의 역대급이죠. 실질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그룹도 현재 상당히 높은 추세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그룹사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갈 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최근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난 정권이었죠. 지난 2020년 무렵 이 원자력 그리고 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이 당시만 해도 이 탈원전 기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고작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뭐 유럽이라든지 주요 선진국 쪽에서 이 탈원전 이슈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격탄을 맞았던 그랬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도 거의 역사적 최저가 부근까지 떨어졌었죠. 그에 따른 비상 경영도 원인이 되었었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와 같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대 수준의 추가 지원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추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탈원전 기조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면서 최근의 흐름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최근 이 소형 모듈 원재료라고 하는 SMR, 그리고 원전, 거기다가 이 풍력과 수처리를 대변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모멘텀이 발생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 원전과 SMR 관련된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최근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원자력 추진선을 기술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조선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배에도 이 원자력 추진에 그러한 이 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기술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4년 2월 14일입니다. 사실상 이 전고점 라인이죠. 지난해 7월 달에 고점 부근을 뛰어넘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준 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발 이 원자력 추진선 관련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선 쪽 섹터와 엮여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 업황 호조죠. 그것과 연결지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자, 미국 텍사스주 이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설계 모델을 공개하면서, 자, 이때 이 조선 쪽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원전주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원자력 추진선의 경우는 이 경제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일반적인 석유라든지 석탄보다도
규모 자체부터 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배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경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해운업계의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SMR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이번에 원전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쪽 섹터에 묶이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최근 상승세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중요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일단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탈원전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원자력과 이 가스 중심의 이 기자재 사업 포트폴리오도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이제 2025년 이 올해죠. 수주했던 이 체코 원전 2기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2026년 2기, 2027년 2기, 그리고 2029년 또 각각 2기를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의 수주 먹거리는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출 구조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갖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해외 쪽으로는 이 뉴스케일이라든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같이 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형 모듈 원자료를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SMR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그쪽 전력 소요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I 쪽 이 대가죠. 샘 알트만도 SMR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SMR 수출 이슈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부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풍력 쪽과 수처리 쪽으로도 기술력을 또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매년마다 또 도래하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맞추어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사업 매출 규모를 키울 계획을 수립을 했던 바 있고요. 현재 이 3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시스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 상당히 많은 이 해상 관련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풍력 관련 쪽으로는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처리 관련해서 이 해수 담수화 부분을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계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인데, 이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의 활성화에도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조금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원전 관련 섹터 톱3 종목도 이따가 같이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은, 자, 일단 지난해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따가 실적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회사 두산밥켓을 포함한 이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약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실적을 이제 되돌릴 만한 올해의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놨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은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3,7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자, 매출은 일단 감소치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한마디로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만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영업이익 쪽의 상승이 훨씬 더 재무구조 관점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7년 까지는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대형 원전과 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거기다가 최근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력적인 측면을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북미나 유럽, 아시아 등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거에 맞춘 이 수요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톱3 종목 제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뭐 정보방이나 추후 영상으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안내를 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에 테마적인 수급이 나올 때마다 또 크게 급등을 했었죠. 상한가도 종종 갔던 한전산업,
나아가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로봇 등 여러 가지 기술력이 또 괜찮은 우리 기술 요 세 종목 정도를 원전 톱3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 섹터가 지금 올해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혹은 뭐 트럼프 쪽에 있는 조선 이쪽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급을 못 받았지만 아마 테마적인 수급이 돌게 되면은 원전 섹터도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공략할 포인트는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추이 체크와 함께 기술적 분석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치는 지난해죠. 지난해의 경우는 매출액이 소폭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소폭 하락했지만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이 자회사, 두산 밥켓 등의 전체적인 영업 하락이 조금 원인이 됐다라고 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주가적인 재미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차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분석하려면은 월봉 관점에서 조금 넓게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006년, 2007년도 당시 이 당시에 사실 어느 정도 이 주가적인 큰 재미를 봤다가요. 그리고는 점차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을 좀 비정상적인 구조긴 하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외형에 걸맞지 않는 이 차트 흐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차트 흐름이 바뀌다가 코로나 최저점을 찍었었죠. 네, 코로나 시점에 최저점을 찍은 이래로 현재로서는 이 중요한 고점 라인인 3만원대 라인 이렇게 쌍봉 고점을 맞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쌍봉을 맞게 되면은 하락하는 패턴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현재로서는 이 쌍봉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전 윗꼬리를 채우러 가는 현재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 3만원대 전고점 라인을 탈환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선업종의 호황기, 그러니까 해운업 쪽에 이 현재 슈퍼사이클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주가 흐름 살피기 바라겠고요. 자, 다시 일본 관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 지난해 2024년이죠. 네, 지난해 7월 달에 있던 고점 요 25,000원대 부분을 중요한 넥라인으로 설정을 하고요. 요 라인 구간에서 현재 조정을 가파르게 받았지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25,000원대 라인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쪽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 21선 보이시죠? 이 21선 라인을 이탈한 이후에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곧바로 V자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중요 고점 부근 라인을 28,000원 정도 영상 찍는 기준으로요 설정을 하고 요 라인을 이제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해 3월이나 4월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쪽 상승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이 25,000원대 라인 하방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지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장벽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하향세에 있다 보니까 22,000원대 구간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밀릴 수 있음을 감안해 보시면서요. 물론 이 순차적으로 25,000원 라인을 깼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단 참고해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목 포인트 구간 잘 살피시기 바라겠고 이 추후에 이 정보방을 통해서 신규 매수라든지 목표가 같은 것들도 단기와 이 중기에 맞추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매매 활용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정보방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이 텔레그램방, 카카오톡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더 나아가서는 이 원전 섹터에 대한 브리핑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섹터 관심 있으시거나 앞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워낙에 올 초부터 또 좋은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원전 섹터가 아직은 죽어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발 이 원전 섹터의 테마적인 상승 구간도 조만간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또 추후에 정보방 혹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브리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또 즐거운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